어머니 이제 가게 접고 우리랑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낡은 냄비를 닦으며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떡볶이 냄비로 버틴 세월이 얼만데. 은자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기차역 앞 골목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기차역 앞. 역사는 40년이 넘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역 바로 앞에 은잔의 분식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떡볶이 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은자 69세. 그는 이곳을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키는 작았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자를 잡은 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정은자 할머니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야 문을 닫았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자 할머니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쩌나. 주변 사람들은 가게를 접으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혼자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자 할머니는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쪼그려 앉아 양파를 썰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하나요. 역 앞 파출소 경찰, 택시 기사들,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학생들, 모두가 은자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은잔의 떡볶이는 다르지. 이 집 단무지가 진짜 맛있어. 칭찬이 들릴 때마다 은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가게가 은자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외아들 태수는 달랐습니다. 태수는 10년 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그럼 잘 지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걸게. 은자 할머니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바쁠 텐데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옆엔 며느리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야, 태수야. 언제 왔어? 방금요, 엄마 보러 왔어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떡볶이를 끓여내왔습니다. 김밥도 썰어냈습니다. 태수는 몇 젓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접고 우리랑 사세요. 은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 집에 방도 있어요. 편하게 지내세요. 소연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이러시면 안 돼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은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가게를 접으면 난 뭐하고 살지?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쉬셔야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은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쉬는 게 나한텐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어. 태수와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다시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떡볶이 냄비로 버틴 세월이 얼만데. 바깥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문득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도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은자 할머니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그날 밤 은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무언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은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태수 부부가 다녀간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태수가 남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게 접고 우리랑 사세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왔습니다. 역 청소를 하는 대학생 민재도 매일 들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하나요? 민재는 22살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늘 떡볶이를 한 그릇 더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힘들 텐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자 할머니는 웃지 못했습니다. 요즘 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게 2층 작은 방에 누워있던 은자 할머니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은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불이요. 가게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 은자 할머니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 연기가 보였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은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119 부르세요. 민재는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화재입니다. 역 앞 분식집이요. 5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빨리 발견해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를 마쳤습니다. 연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는 불에 탄 헝겊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가게 뒤 창문 밑에 있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놓은 것 같은데요.
은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단순 화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방관이 떠난 뒤에도 은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왜? 옆에 있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응? 저기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요. 여기 근처에 계셨어요. 은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젯밤 11시쯤이었어요. 제가 역 청소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분이 누군가랑 같이 이 가게 앞에 서 계셨어요. 남자분이랑요. 남자? 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둘이 뭔가 얘기하다가 가게 뒤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 불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은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소연이? 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태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접고 우리랑 사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혼자 이러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불에 그을린 가게 벽을 바라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은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사고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본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민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분 얘기요. 은자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잖니. 내가 본 게 정말 소연인지도 모르고 설사 소연이었다 해도 그게 불이랑 연관이 있는지도 몰라. 사장님, 하지만 증거가 없어.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야. 내 아들 아내라고. 함부로 의심할 수 없어.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만졌습니다. 그 으름이 손에 묻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가게. 이 냄비로 얼마나 많은 떡볶이를 끓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지, 누군가 이 가게를 없애려 한다는 것. 그것도 혹시 내 가족이라면. 은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슴속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2층 방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태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태수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은자 할머니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가게에 불이 났어. 내 아내가 거기 있었대.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진실이 뭔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온 인생, 그중 30년을 이 가게와 함께한 세월. 지킬 것은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은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작은 결기가 싹 텄습니다. 새벽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은자 할머니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배선이 노후됐더라고요. 은자 할머니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럼 방화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기름 묻은 헝겊은 청소용으로 보입니다. 사고입니다, 사장님.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불탄 가게 앞에 홀로 섰습니다. 벽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고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래, 민재야? 역 CCTV요. 제가 관리실에 부탁해서 받아왔어요. 민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 화면. 날짜는 화재 전날 밤 11시 23분.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은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분 맞죠? 소연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엔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뒤편으로 걸어갔고 화면이 끊겼습니다. 뒤편 CCTV는 없어요. 사각지대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소연이 그런 거야?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은자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동양화 재보험 담당자입니다. 화재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은자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화재보험 명의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명의 변경이요? 네, 3개월 전에. 계약자가 정은자 님에서 아드님 성함으로 변경됐더라고요. 김태수 씨요. 은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변경한 적 없는데요. 그러시군요. 서류상으로는 본인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도장을 맡기신 적은요? 은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 전 태수가 왔었습니다. 엄마, 서류 좀 정리해야 해서요. 도장 좀 빌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험금은 계약자인 아드님 명의로 입금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장을 그렇게 쓰려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가게 앞에 나타난 날, 화재가 난 날, 보험 명의가 바뀐 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보험금을 노린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왜요? 태수야. 바쁜데요. 무슨 일이에요? 은자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말인데. 아, 그거요? 제가 처리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명의를 바꿨더구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편하잖아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너 솔직히 말해라. 불 누가 낸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경찰도 누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안 해봤어. CCTV에 찍혔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 소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왜 그날 밤 가게 앞에 있었어? 그건 우연이겠죠. 근처 지나가다가. 새벽 11시에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도 할 말 많아요. 평생 그 떡볶이 가게만 붙잡고 사셨잖아요. 우리 생각은 안 하시고. 뭐라고? 이제 가게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해가 졌습니다. 가게 앞은 어두워졌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불탄 냄비를 만졌습니다. 검댕이가 손에 묻었습니다. 30년. 이 냄비로 얼마나 많은 떡볶이를 끓였는지. 태수 학비 벌려고, 태수 결혼 자금 대려고 모두 이 냄비 하나로 버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사장님,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민재는 은자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당하실 건가요? 증거가 없잖니. 만들면 돼요. 은자 할머니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이거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강의 녹음할 때 쓰는 거예요. 녹음기? 네. 도장이든 계약이든 전부 녹음하세요. 아드님이나 며느리분이 뭔가 말하면 전부요. 민재는 은자 할머니의 손에 녹음기를 쥐어줬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증거로요. 은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인데. 사장님,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은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계속 당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은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민재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요.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자 할머니의 가슴엔 무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의지. 그래, 이대로는 안 돼. 은자 할머니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재야, 너 말대로 할게. 증거 모을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사장님. 은자 할머니는 불탄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여기서 버텼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기차역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온 힘.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이젠 내가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매일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 태수가 연락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민재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떻게 진실을 끌어낼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불 지른 사람, 너희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불 지른 사람, 너희지? 이번엔 단호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화재가 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내려갈게요. 무슨 일인데? 보험금 서류요. 도장 찍어야 하거든요. 은자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언제 오는데? 내일 오후 2시쯤이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은자 할머니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온대 2시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할게요. 준비하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태수와 소연이 불탄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임시로 치운 자리에 작은 테이블을 놓아뒀습니다. 의자 2개를 가져다 놨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뒤따라왔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왔니, 앉아라.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도장만 찍으면 돼요. 보험금 처리하려고요. 얼마나 나온대? 한 5천만 원 정도요. 그래, 많이 나오네. 은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동의서였습니다. 수령인은 김태수? 근데 태수야. 네. 이거 왜 내 이름으로 나와? 태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구나. 은자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도장 찍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 뭔데요? 은자 할머니는 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소연도 봤습니다. 불 지른 사람, 너희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CCTV 봤어. 소연이가 화재 나기 전날 밤에 여기 있었더라. 소연이 발끈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지나가다가 들른 거예요. 새벽 11시에 낯선 남자랑.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증거도 없으면서 왜 이러세요? 증거? 은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태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경찰이 다시 조사 중이야. 가게 뒤에서 기름 묻은 헝겊 나왔대. 거기서 지문 나올 거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몰랐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짓을. 보험금 때문이지. 은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5천만 원 그거 타려고 내 가게 불태운 거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우리가 왜 그래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내 생각? 은자 할머니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 더 나온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소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왜 보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꿨어? 내 도장 몰래 찍어서?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이야. 내가 이 가게 지킨 게 너 학비 벌려고, 너 결혼 자금 대려고, 다 여기서 번 돈이야. 근데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 태수와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증거 확보.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민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정소연 씨 맞으십니까? 태수는 경찰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경찰이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방화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하시죠. 태수와 소연은 경찰차에 탔습니다. 떠나기 전 태수가 은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잘한 거 맞지? 잘하신 거예요, 사장님. 내 자식인데.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은자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불탄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민재야. 네, 사장님.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포장마차로라도. 떡볶이는 계속 끓일 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민재야. 은자 할머니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이 강하셔서예요.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인생의 은인이야. 둘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산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69년을 살아온 힘.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재도 함께 웃었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포장마차 알아봐야지. 제가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 줄래? 당연하죠. 둘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불탄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잔의 분식. 글씨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빛날 것이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봤습니다. 고마웠어. 30년 동안.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태수와 소연은 구속되었습니다. 방화 혐의와 사기 미수였습니다. 재판은 2달 뒤로 잡혔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은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는요. 봄이 왔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역 광장에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민재가 전 재산을 털어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민재야, 이 돈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이잖니. 괜찮아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말씀 마세요. 사장님은 제 인생 스승이에요. 둘은 함께 포장마차를 꾸몄습니다. 빨간 천막을 치고 간판도 달았습니다. 은잔의 재시작 분식. 글씨는 민재가 직접 썼습니다. 삐뚤빠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민재야, 물 좀 더 올려라. 네. 민재는 신이 나서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오전 11시 포장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택시기사 김 씨였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다시 시작하셨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이 맛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은자 할머니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빨갛고 윤기나는 떡볶이였습니다. 김 씨는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파출소 경찰, 역 청소부 아주머니, 고등학생들, 모두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은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포장마차 안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재가 물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좀 쉬세요. 고맙다. 은자 할머니는 물을 마셨습니다. 역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탔습니다. 인생도 저렇구나. 내리고 타고 끝나는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는 것. 민재야. 네. 너 꿈이 뭐야?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어요. 사장님처럼요. 은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처럼? 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힘들어도 포기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민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요? 응.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하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민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아니야. 대단한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지쳤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69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 감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낯선 여자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자 할머니는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여자는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예전에 역 앞에서 분식집 하셨죠? 네, 맞아요.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여기 고등학생이었어요. 은자 할머니는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 네, 맞아요. 제가 집이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다닐 때 사장님이 떡볶이 공짜로 주셨잖아요. 은자 할머니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마른 여학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아, 맞다.
그랬지.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그 떡볶이 덕분에 버텼어요. 사장님 은혜 평생 못 잊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한텐 세상이었어요. 여자는 떡볶이 값을 내고 10,000원을 더 놓고 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응원해요. 은자 할머니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태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뜯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민재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 미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더라. 면회 가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나도 걔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역 앞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은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엔 인생의 매운맛이 들어있지요. 인생의 매운맛이요? 네.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끓이면 맛이 진해져요. 인생도 그래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은자는 장사를 마치고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민재가 도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민재야. 사장님도요. 둘은 나란히 역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나로 산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혼잣말. 은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30년을 불태운 가게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후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재가 식어도 다시 끓이면 됩니다. 그게 삶이니까. 은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재야. 네. 내일도 떡볶이 끓이자. 네. 당연하죠. 둘은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1년 후, 은잔의 재시작 분식은 여간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은자 할머니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태수는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연락이 왔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거라. 네, 엄마.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자 할머니는 떡볶이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요. 용기요? 네.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 끝났다고 생각해도 다시 끓이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손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하늘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69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따뜻한 떡볶이 국물처럼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자를 들어 떡볶이를 다시 저었습니다. 국자를 놓지 않는 한 끝이 아니에요. 이 국자를 놓는 날까지 그게 내 인생이니까.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은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